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쟁은 몽골의 전명진입니다. 아, 네.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전 하니까 또 파전의 막걸리가 또 생각나는 거. 시작부터. 우리나라가 네. 좀 땅이 넓어졌다는 거 알아요? 아, 왜요? 그거 50일간 비 와가지고 좀 불었대. 아, 비가 많이 와서? 좀 불어가지고 지금 11만 평방킬로미터인 걸로. 아, 진짜. 진짜겠어요. 바닷가는 힘들 텐데, 아무튼, 텐션 올리자고 시작부터 네, 그렇습니다. 웃겨봤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저희가 뭐 몽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의 인류야말로 어떤 환경과의 전쟁, 어떤 병과의 전쟁입니다. 진짜, 이 시기를, 지난 시간에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내일 모레 결혼이에요. 파토는 안 됩니까? 파토? 보류. 아, 네, 보류. 연기됐습니다. 파토는 아니고. 와, 얼마나 잘 살려고 이러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전쟁은 몽골에서 청첩장을 돌리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원래 몽골에 있었던 문화예요. 청첩 문화가요? 아니 뭐 청첩장을 돌리는데 네. 그때는 SNS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방송도 없고 유튜브도. 네. 그러니까 각자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넓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리는 거야. 실려 그걸. 보냅니까? 네, 바람에 실려 보내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다 듣고 전해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어도 야 누구네 몇째 아들 결혼한다더라. 그러려면 그게 미담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칭기스칸의 어머니 네. 허엘룬이 납치당한 거잖아요. 그죠. 약탈혼.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유목민들에게는 별로 나쁘지 않았던 거지.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800년 전이 아니고 지금도 그 약탈혼 비슷한 혼인 제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때는 얼마나 유목민들에게 미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칭기스칸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이 여자를 납치를 했잖아요. 네. 특히 다른 부족으로 가는 애를 전쟁의 성과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소문을 쫙 내기 위해서 그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명성을 또 알리는. 그렇죠. 명함 뿌리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지금 전명진이 유튜브에 장가 간다는 소식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몽골 이야기로 쏙 들어왔네요. 갑자기. 여기 또 좋네요. 네. 하지만 저는 뭐 그런 혼인은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로. 약탈혼도 합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상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정답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아주 네.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약탈혼 문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태무진의 부모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제 아버지의 삶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이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사시의 서막,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진짜 삼라만상이 담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게 담길 수가 있나 싶을 그런 이야기로는 좀 들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야기했군요. 맞습니다. 예. 네. 물론 칭기스칸이 학교를 다닌 건 아닙니다. 나이가 그랬다는 거죠. 예, 나이가 그랬다는 거죠. 학교도 없었고 물론. 그랬는데 데릴사이라는 걸 가는데 몽골의 문화입니다. 9살짜리 애인데 그 정원해놓은 여인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버르테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 부족한테 아버지가 손을 아들을 잡고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간 겁니다. 무슨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검정띠를 따와요 거기서. 검정색 딸 때까지 나오지 마, 뭐 집에 오지 마, 뭐 이런 건가요? 한 3년 있고 이렇습니다. 옛날에. 장가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간다는 거죠? 10월 18일? 10월 18일에 다시 네. 일단 날짜는 잡았는데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뭐. 네, 그렇죠. 자, 코로나가 계속 되면 전명진은 장가를 안 가고 저랑 유튜브를 계속 찍는 걸로 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한잔 MJ 다시 방송합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 또 광고를 하나 하고 네. 자, 제 건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한잔하는 MJ는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태무진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막 상황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었잖아요. 그죠. 장가를 보내려고 만리장성 쪽에 있는 그 옹구트 부족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옹구트 부족까지 와서 아들을 놓고 몽골로 돌아가는데 그 몽골 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타타르의 땅을 만납니다. 바로 그 용맹하다는. 예, 용맹하고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타타르인데
문제는 이름은 소스로 남아있는. 이게 타타르 소스.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남아 있고요. 확실히죠.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타르라는 네. 이름은. 네. 아버지가 타타르족을 지나오는데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짓는 게 태무진 우게라고 하는 타타르 장군을 죽인 거잖아요. 타타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게이를. 제가 그때 몽골족의 리더였다. 이걸 알아.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요. 자, 말을 타고 이제 초원을 쭉 옵니다. 거기 또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돌아오는 길이. 말 타고 오다가 어떤 사람들에 있는 게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게르에서 마유주를 한 잔 이제 원래 손님 오면 주니까. 뭐 고기와 술을 내주는 게. 그렇죠, 당연하죠. 가서 아시겠지만 위에 다 간판 있잖아요. 나그네 환영. 그거 막 밤에 네온 사인. 주류일체. 네, 주류일체 딱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타타르족인 거야. 이제 예수게이가 혼자 오진 않았고 자기 부하들하고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장은 또 소화가 있는 거니까. 와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옆에서 먹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적이 준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몽골 비사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그걸 바탕으로 한 소설, 영화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예수계가 딱 멋있게 말을 합니다. 이 몽골 고원에 사는 우리 유목민들의 전통은 나그네가 오면 환영을 하고 음식을 내주고 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이걸 안 받아 먹으면 이제 내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통이 바뀐다. 아하. 내가 유목민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꿈꾸고 있는 자인데 그 전통을 내가 깨버리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너무 이상만 꿈꿔도 이상주의자도 이게 문제야. 그러게 자빠진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술을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주였죠. 예. 너무 폼을 잡았나? 아니야, 여기서 근데, 내가 빼면 네. 뺄 것 같냐 이러고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뭐 가오다시를 잡은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전문 용어를 얘기했죠. 인문학적 용어입니다. 원래 우리 인문학에서는 그리고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후카시라고 하는데 후카시. 네. 인문학적으로는 가오다시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잡은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이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창조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당시에. 이걸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학자가 아니어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계가 그런 꿈을 꾼 자라고 봐요. 그 말에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꽤 품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먹고 본인이 죽을지언정 먹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긴 그렇죠. 상대방이 너무 야비한 수를 쓴 거죠. 왜냐하면 불문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거를 깨고 깬 거지. 네. 그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계인은 자기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제 독사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었지만 자식의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지은 거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지만 본인이 없는 세계에서 그 부인과 그 자식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피곤. 엄청.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은 그냥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칭기스칸이 태무진이죠. 태진아 뭐 태진하고 성이 다르대. 그는 어이태시예요. 태진은 아이태시고. 자, 태무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들어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테릴사이를 하고 있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 장남인데. 그래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들과 이제 함께 살고 있어요. 물론 그때 옆에 있던 수치겔과 이런 사람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인이었던 어머니, 그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만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고난이. 맨 먼저는 아버지가 이장이었잖아요. 그때 부의장이 있었어요. 코릴라이타르 키릴툭입니다. 키릴툭. 네, 너무 어렵죠. 키릴툭이에요. 사람이 아주 뚱뚱했대요. 그들은 그를 뚱뚱이 키릴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뚱뚱이 키릴툭이라고 하면 돼요. 뚱뚱이 키릴툭이 부의장인데 이자도 좀 야비한 자야. 그래서 족장에 식구가 남았어요. 그러면 케어를 해줘야 다 같이 되잖아. 공동체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뭐 형사취수제 이런 거 자주 그렇죠. 이야기해보지만 맞아요. 형이 죽었을 때
이 형수라고 하는 사람은 초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거를 이제 보호 아래 두는 건데 적어도 족장의 가족들을 전체를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의장이 그걸 내팽개칩니다. 그것도 또 장면으로 보면 엄청 멋있습니다. 예수계의 시신이 이제 같이 왔어요. 독사를 당했지만 그, 네, 예, 부하들하고 시신을, 예, 부하들이 이제 챙겨서. 챙겨서 왔죠. 오니까 그거를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고 그냥 평지예요. 우리처럼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몽골의 장례 문화는 땅에 평지처럼 만들고 거기 위에 말을 1000마리를 뛰어다니게 해요. 그 초원에. 아, 흔적을. 네, 아예. 그러니까 무덤을 팠던 자리도 기억을 못 하게끔 이렇게 말을 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초원으로 땅에 딱 돌아가죠. 완전히 묻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적도 없이 예수계인은 사라지고 키릴투기 리더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자기 부족들을 다 이끌고 떠납니다. 가버려요? 예, 그 부족을. 아하. 허일룬이 어머니 이름이지 지나시간- 않습니까? 네. 예. 어머니와 그 태무진과 이 가족들만 형제들. 남겨놓고 자기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 모두가 이 부족들 다 아빠 이끌고. 없는 서름을. 예. 그러면 이제 이 초원에서 그 한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살겠어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인 거죠. 몽골 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예, 일단 역사서가 잘 없잖아요, 몽골은. 하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가기도 좀 애매한데. 국가대표로 나왔는데 나 혼자야. 그렇죠. 네, 국가대표. 그런 거예요. 네. 국가대표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 특히 이 부분이 엄청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허엘룬이 이렇게 복타 모자를 쓰고 몽골의 모자거든요. 모자를 쓰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고 특히 이제 거기에 쥐를 잡아먹고 아.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쥐가 제가 아는 그 아이 아닌가요? 그거 우리 몽골 그 이만한 거? 아 요만한 아이들 아 그거 말고 네네네. 이 작은 얘는 네. 조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애. 지나가면 엄청 툭 돌아가는.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조롱이라고 하는 작은 쥐고 여기서 잡아먹은 쥐는 타르박이라고 하는 아, 예, 네. 큰 쥐. 이거 뉴트리아 기니피그처럼 생긴 뭐뭐? 마못. 마못이라고 하는 마못 정도. 그런 거. 네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학교 계속 안 하고 있는 네. 아껴놓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여러 번 했지만 안 한 이야기. 그 타르박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마 타르박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쥐를 먹었다는 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요만한 아이들이 아니니까 좀 예. 먹을만 했겠네요.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실제로 가면 요리로 드실 수 있죠. 몽골 가면. 불법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는 없고요. 제 친구들이 그냥 네.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굶을 수가 없어서 다 드시니까. 먹은 거지. 제가 꼭 너무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늘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고기는 못 먹어봤고요. 당나귀 고기는 먹어봤습니다. 오. 천안에 가면 이름도 멋있어요. 김상사는 나귀 타고 라는 저는 돈 받은 건 아닙니다. 아, 네. 김상사는 나귀 타고라고 하는 그 고깃집이 있는데 당나귀 고기만 팝니다. 그래서 신기해. 예, 천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천안에 그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전모 성태 작가가 네. 그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더만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맛은 타르박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 고기가 네. 토끼고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네, 이것도 먹기 시작하면 아, 오늘 먹을 거 얘기하면 이 판이 오늘, 끝나요. 네, 끝나버리니까. 네. 갑니다. 그 타르박 그리고 네.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네.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 네. 심삼키지 마세요. 그 동네 물고기 제가 알기로는 네. 괜찮은 아이들이 많은데 숭어도 있고요. 네. 송어. 송어. 네. 네, 송어도 있고요. 슈베르트야? 숭어하고 송어 헷갈리게? 거기 민물고기들이 괜찮은 횟감으로도 아주 괜찮은. 제가 지난번에 저기 흡수굴편에서 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50cm짜리 무지개 송어를 잡아가지고 회 떠먹은 이야기. 그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봐도 맛있고 그 동몽골 초원에 가면 헤를렌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네. 특히 칭기스칸 고향은 오논강이 또 흐르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강이 많아요. 물도 맑습니다. 네. 고기가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랑 안 어울리는 자꾸 산의 진미가 이렇게 진짜 그래 곤란한데. 맨날 농어회 먹고 그러니까요. 여름에 민어 먹고 막 이러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네. 유목민들의 문화가 있죠. 유목민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더럽히는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자사크라고 하는 법이에요. 몽골의 법인데 그 법의 4조가 물과 재, 오줌을 누운 자는 사형에 처한다예요. 맞습니다. 예. 재는 불이야, 불씨. 그러니까 화롯불을 그죠. 꺼트리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데 물에다 오줌을 누운 자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 법의 14조에 가보면 물에 손을 담글 때는 바가지로 퍼서 담궈야 된다. 아, 직접 그대로 손에 바로- 담그면 안 된다. 네. 예. 15조는 옷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빨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좀 더럽게 어려운 살아라가 거예요. 아니고 네. 물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쵸, 워낙에 예. 귀했고 예, 그렇죠. 물을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예, 그 몽골의 물들이라는 건 보통 사행천인데 네, 사라져버리는 맞아요. 강이 있다가 사라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물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살리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그분들 기본. 바라나시 이런 데 가면 큰일 나겠네. 아주 회초리 들고 나서시겠네. 바라나시 물이 더럽잖아. 그래서 거기 물은 아주 깨끗해요. 네. 이게 그 이유가 그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공동체를 위해서 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하지 않아요. 낚시를 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거는 매우 비참한 삶이라는 말에 다름 아닌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지금은 보리쌀이 더 좋잖아요. 네네네네. 건강에 좋네 어쩌네 그쵸, 막 그쵸.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 보리밥 먹고 살았어 그러면 아, 그냥 불쌍한 거지. 그 표현이. 예, 그냥 그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나 보리밥만 먹고 살았다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내 끼니 라면으로 연명해서 나 라면 좋아하는데 이런 게 그렇지, 아니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고난의 세월을 이야기하죠. 네네. 고난을 이렇게 재밌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 항상의 고난을 그렇게 슬프게 울면서 말해야 되는 게 어딨어. 그것도 그래요. 네. 지는 가까이서 봤으니까 비극이야. 우리는 멀리서 보잖아. 그럼 그렇죠. 이극인 거지. 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찰리 그런 채플린이었어요.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예. 네. 오늘부터 이게 멀리 가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밑밥만 까시는. 그렇죠. 예, 네. 당금질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난의 삶을 산 건 맞죠. 네. 초원이라고 하는 데가 지평선인데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약탈을 해가고 막 이러는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가족만이 살고 있어. 그러면 정말 불안하기가 바로 이루 말할 털리는 수- 거죠. 예, 바로 털리고 와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무서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아직 어렸으니까 칭기스칸이 이렇게 막 성년 돼서 쌈 자라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포 그리고 살림살이가 없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생활고 빈곤 그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기는 해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사고의 현장. 자기 어머니 허엘룬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칭기스칸이 있고 태무진이 있고 동생 카사르라고 하는 동생도 있고 태무게라고 하는 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쪽에 수치겔이 있었죠. 그렇죠. 또 네. 어머니가 둘이죠. 어머니가 둘이죠. 네. 이렇게 먼저 와 있었던 척. 그 수치겔에게도 백테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벨구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백테르는 심지어 태무진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형이야. 예, 먼저 살았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물고기 사냥을 하면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올 거 아니에요. 네.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 백테르가 자꾸 뒤로 빼돌려요. 아. 그나마 먹을 게 적으니까 그러네. 자기 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먹겠다고 이거를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이게 먹을 것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예, 이게 배달은 형제들끼리 나눠지는 거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태무진이 몇 번 보고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 말을. 어느 날 자기가 딱 자기 친동생인 카사르하고 이렇게 짭니다. 활을 들고 가서 얘가 백테르가 물고기를 낚시해서 딱 오는데 활을 쏴가지고 죽여. 앞에 정면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지금 9살, 10살 이럴 때인데 얘가 활을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 쐈으니까 하려다 말았어요. 방탄조끼 이야기. 예. 나 진짜 이거 참는 사람이에요. 예. 재미없는 걸 스스로 알고 참잖아.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네. 용자는 그런 다음에. 그럼요. 역시. 네. 아무튼 예. 바로 죽고. 죽었어요. 네. 가니까 이제 허엘룬 어머니가 네. 어마무시한 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혼나죠. 예, 이 구제불능의 망종들, 너는 제 새끼를 잡아먹는 이무기처럼
형제를 뭘 뭐? 하는 승냥이처럼 어쩌고 하면서 시처럼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훗날 썼겠지만. 그렇겠죠. 네. 근데 훗날이라고 해봤자 이 글은 칭기스칸의 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도 얼마 훗날도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가 남아 있는데 네. 저주를 퍼붓는 거죠. 태무진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오느냐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 태무진이 멋있게 말을 하죠. 편을 가르는 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 지금 뭉쳐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지금. 뭉쳐도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또 편을 가르면 이게 자기도 꿈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있는데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수신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도 안 되겠잖아. 네. 그래서 나는 편 가르는 자기 때문에 죽였다. 아, 9살짜리가. 그 나이에 그런 철학을 확실하게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그렇게 욕을 이렇게 혼나면서도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이게 또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싹부터 알아보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싹이 보인 거지. 음. 보이면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아직. 그렇지. 그죠. 지금 자기는 자기 몸도 그죠. 너무 잘, 어린 나이니까. 케어할 수 없는 정도의 약자인 신분인데 음. 큰 싹의 기운이 드러나 버린 벌써. 거예요.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 인생은 또 맞아. 파란만장해지는 거죠. 칭기스칸이 그 9살 때까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야, 그 나이. 아니 동네에서 주먹 다짐만 해도 혼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참, 네. 형제를 그렇게 축사하고. 그리고 직접 죽였다는 거.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실행을 옮기는 저 결단력 있는 자. 태어날 때부터 피구왕 통키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눈에 불이 있고 네, 네, 네. 뺨에는 빛이 있고 이런 애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비범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그 뚱뚱이 키릴툭 네. 기억하시죠? 네.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부족장, 그렇죠. 부의장. 네. 그 사람은 멀지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음.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계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다를 것이다를 핏줄이 보고 어디 있어. 가냐. 핏줄이 그렇죠. 어디 가냐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무진의 최후의 변이 네. 편가르기를 하는 자는 제거한다. 그러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투닥투닥 하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죠. 아하. 태무진 입장에서는 싹을 잘라라. 예, 싹을 잘라라. 태무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한 또 파란만장의 시작이 되겠죠. 이 태무진의 앞으로의 삶이 방금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파란만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의 어떤 호흡인가요? 이거 네, 후킹이죠. 후킹. 이게 다음 편을 보게끔 만드는 네. 그런. 네. 작가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아주 다이나믹해지고 작가님의 이야기여서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때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태무진의 일대기를 이제 저희가 살살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태무진에서 징기스칸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작가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